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25번 문제부터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에 0.1몰 용액 중에서 전리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리도가 높고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X성에서 강한 X성이냐 약한 X성이냐, 다시 말해서 강산이냐 강알칼리냐를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산이나 강알칼리는 전리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약산이나 약알칼리는 전리도가 낮죠. 따라서 가번의 NaOH, 수산화나트륨은 강염기 또는 강알칼리, H2SO4라는 황산은 강산, 그리고 NH4OH는 암모니아수는 약염기, 그리고 라번의 HCl, 염화수소, 염산은 강산이죠. 따라서 약염기가 있으니까 전리도가 가장 낮습니다. 알칼리성과 염기성은 동일한 말이에요. 따라서 답안이 정답. 그리고 26번. 10도씨의 염화칼륨의 용해도가 43.1이다. 10도씨 염화칼륨의 포화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 용해도를 계산을 하는데 용해도가 43.1이라는 것은 43.1%예요. 그럼 용해도라고 했으니까 용매분의 용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나타냈을 때 43.1%라는 것은 용매는 뭐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가지지 않으면 물 100ml를 기준합니다. 그럼 물 100ml라는 것은 물의 밀도가 1.0g/ml니까 ml와 g이 동일해요. 그래서 100g 분의 용질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질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용질이 얼마가 나오죠? 43.1g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계산하는, 그러면 염화칼륨의 포화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염화칼륨의 포화 용액의 농도, 다시 말해서 퍼센트 농도를 계산했을 때 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액을 기준합니다. 용해도는 용매를 기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액은 뭐죠? 용질 플러스 용매예요. 그럼 용매는 지금 물 100g, 용질은 43.1g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용액 자리에는 43.1g 플러스 100g이 들어가고 용질 자리에는 43.1g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면 30.12%예요.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에서 포화 용액의 농도를 여러분들이 염화칼륨 포화 농도를 계산했을 때 퍼센트 농도는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조건에서 용매는 물이기 때문에 물 100g이나 물 100ml 돼요. 근데 뭐를 모르죠? 용질을 몰라요. 그래서 용해도를 이용해서 용질을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과정이 용해도를 이용해서 용질을 계산하는 문제. 따라서 용질이 계산되면 대입을 해서 바로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용해도는 용매를 기준하고 농도는 용액을 기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양이온의 계통 분리 시에 분족 시약이 없는 족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팁에 나와 있는 1족에서 6족까지 분족 시약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1족은 염화수소, 2족은 황화수소, 3족은 암모니아수, 4족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수, 5족은 탄산암모늄, 6족은 분족 시약이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분족 시약이 없는 것은 몇 족이죠? 6족.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꼭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28번. 양이온의 제1족의 분족 시약은 어느 것인가? 자, 1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은 뭐가 되죠? HCl이라는 염화수소, 가번.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분족 시약을 알면 두 개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모르면 두 문제를 틀리는 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해요. 자, 그리고 29번. 산화환원 적정에 주로 사용되는 산화제를 여러분들이 찾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산화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과망간산 칼륨 그리고 중크롬산 칼륨이에요. 따라서 KMNO4와 K2CR2O7을 산화제로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환원제로 사용되는 대부분은 S가 들어가는 물질은 환원제예요. 그러면
환원제를 찾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산화제를 찾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나번이 정답. 그래서 K맨오프라는 과망간산 칼륨과 K2CR2O7이라는 중크롬산 칼륨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과망간산 칼륨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도 찾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성용액에서는 3당량, 중성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다시 말해서 산성용액에서는 5당량, 분자량은 얼마죠? 158g. 그러면 중성이나 산성용액에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1노르말 NaOH 표준용액 1ml에 대응하는 염산의 양은 얼마인가? HCl, 염산이죠. 염산의 분자량은 1몰 기준 36.47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NaOH와 염산을 1당량을 등식을 성립시키면 됩니다. 그럼 먼저 NaOH 0.1노르말 1ml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0.1노르말은 노르말의 단위가 뭐죠? 노르말은 EQ/L죠. 따라서 0.1 EQ/L 얼마를 썼죠? 1ml.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부피 단위가 없어지고 당량만 나왔어요. 그럼 HCl도 당량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염산은 여러분들 보세요. 1몰에 해당하는 값이 36.47g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염산이라는 것은 HCl이죠. H가 몇 개? 1개. 그러면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가 곧 가수와 당량이 되니까 이 물질은 1가면서 1당량이에요. 그러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하죠. 따라서 1당량은 얼마? 36.47g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당량은 36.47g. 그리고 HCl의 g을 나타내죠. 여기에 HCl g을 곱하면 전체적인 단위가 EQ로 나오죠. 그래서 HCl에 대한 값으로 정리하면 0.003647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에서는 노르말의 정확한 단위와 단위 환산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1번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알맞은 것은, 자 먼저 기체의 용해도라고 하면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녹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녹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가번에 질소는 물에 잘 녹는다. 질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죠. 그리고 무극성인 기체는 물에 잘 녹는다고 그랬어요. 무극성인 기체는 물에 잘 녹지 않죠. 왜?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은 극성만 녹고 비극성은 비극성에만 녹죠.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물에 녹기 쉽다가 아니고 어렵다. 정답은 답은이죠. 자, 그리고 온도에 관계되는 내용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여러분 여름과 겨울 중에 TV상에서 물고기가 폐사됐다고 나오죠. 물고기가 폐사되는 원인은 두 개입니다. 조류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은 산소가 없어서 죽든지. 그러면 여름에 주로 물고기 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온도가 높으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하고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실제 기체에서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폐사되니까 압력은 어떻다는 소리야? 압력은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산소가 잘 안 녹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염소산 화합물의 세기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세기 순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산소가 가장 많으면 많을수록 세기 순서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소가 산소가 맞죠? 그래서 산소가 4개짜리가 있어요. 지금 HClO4 그리고 산소가 3개짜리가 있어요. HClO3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2개짜리가 있어요. HClO2 그리고 산소가 1개짜리가 있어요. HOCl. 그러면 답은 뭐가 되나요? 정답은 답은이 되죠. 자, 여기서 답은에서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그죠? 수정이 안 돼 있는 책은 HClO4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책이 수정되어 있을 거예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산소가 많은 순서가 세기가 크다. 그래서 산소가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 값은 HOCl은 HClO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값을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답은이 정답.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철광석 중에서 철의 정량 시험에서 자철광과 같은 시료는 염산에 분해되기 어렵다.
자, 이때 분해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시약은 따라서 분해제를 넣어주라는 뜻입니다. 뭐를 녹기 위해서? 지금 자철광 같은 경우는 염산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자철광을 녹이기 위해서 분해제로 넣어주는 물질은 주석이 들어가 있는 건데, 주석 중에서도 염화 제1주석이 있고 염화 제2주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화 제1주석을 넣습니다. 주의하세요. 분해제. 자, 그리고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세톤이나 에탄올 검출에 이용되는 반응은, 자,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세톤이나 에탄올은 요오드 포름 반응을 통해서 검출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요오드 포름은 아세톤이나 에탄올 검출 반응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5번 제4종 양이온 분족 시에 최종 확인 시약으로 디메틸 글리옥심을 사용하는 것은 뭐죠? 니켈입니다. 니켈. 자, 여기서 제4종 양이온 분족 시에 최종 확인 시약으로 디메틸 글리옥심은 니켈입니다. 니켈. 정답은 답은.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양이온 제1족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양이온 제1족에 해당하는 것은 풀이해 보시게 되면 납, 그리고 수원, 그리고 은이죠. 은이 Ag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양이온 제1족은 라본인데, 그죠?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면 1차 표준 물질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은, 자, 분자량은 어때야 되죠? 분자량은 커야 합니다. 조성이 순수하고 일정해야 한다. 답안에 섭기나 CO2 등의 흡수가 없어야 된다. 여기서 섭기는 수증기,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답안에 근조 중에 조성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가번이 정답. 자, 1차 표준 물질의 조건. 38번 황산바륨의 침전물에 합착하기 쉽기 때문에 황산바륨의 침전물을 생성시키기 전에 제거해 줘야 하는 이온은, 자, 침전 전에 제거해 줘야 하는 이온인데, 황산바륨은 여기서 황산이온이 SO4 2-예요. 그럼 바륨이 BA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결합을 하게 되면 BaSO4가 되죠. BaSO4가 황산바륨이에요. 그러면 황산바륨이라는 침전물입니다. 침전물이 생기기 전에 제거해 줘야 되는 대상은 뭐가 되는 거죠?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철이온 중에서 삼가, 그리고 알루미늄, 크롬. 그래서 삼가이온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삼가이온 제거.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답을 찾기 쉬워요. 그럼 삼가이온은 철이 2개가 나와도 철은 1개는 이가고 1개는 삼가니까 삼가철에 해당하고, 알루미늄 삼가, 그리고 크롬 삼가. 따라서 정답은 라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도씨에서 포화 소금물 60g 속에 소금이 10g이 녹아 있다면 이 용액의 용해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소금물 60g이라고 그랬으니까 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소금이 10g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용질입니다. 그럼 용액에서 용질을 빼면 뭐가 되나요? 용매가 되겠죠. 그러면 용매가 얼마가 되죠? 용매는 50g이 되는 거죠. 자, 왜 용매를 알아야 되느냐? 용해도라는 것은 용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용매가 계산된 50g, 용질은 10g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20%가 나오죠. 그래서 용해도를 계산을 하는지, 용해도를 제외한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용매를 기준을 하느냐, 용액을 기준에 따라서 구하는 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알데하이드 검출에 주로 사용되는 시약은, 알데하이드라는 것은 CHO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알데하이드를 주로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펠링 용액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답은. 그래서 시험상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알데하이드 검출은 펠링 용액,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계속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41번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구성 중에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GC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고정상과 이동상이 있는데, 고정상은 비활성 액체, 이동상은 움직이는 시료니까 기체가 되겠죠.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없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존재하는 것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LC라고 하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G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LC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기체에는 없고 액체에는 있어요. 그러면 액체를 이송시켰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펌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체를 이송시킬 때는 필요 없는데 액체를 이송시킬 때는 반드시 펌프를 이용해야 되니까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2번 기체를 이동상으로 주로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자 보세요. 기체를 이동상으로 사용하고 비휘발성 액체를 고정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되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 정답. 그래서 이동상, 고정상. 그러면 고정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체, 액체, 크로마토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면 전기분해 반응, PB가 납입니다. 자, 납을 물에 주입을 했어요. 그럼 PbO2, 이산화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 분자와 수소, 원자가 나옵니다. 0.1A가 암페어예요. 20분 동안 흐르는데 약 몇 g의 PbO2가 석출되겠느냐? PbO2의 분자량은 239라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죠? 1페렛의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전기량 1페렛은 96,500C, C의 단위가 쿨롬입니다. 이 값은 안 주어지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그럼 석출되는 PbO2의 1당량은 PbO2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양이온의 가수가 당량입니다. 그럼 Pb가 2가죠. 그러면 PbO2는 2당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분자량이 239니까 PbO2의 당량은 2당량짜리. 그럼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19.5g이 돼요. 그럼 전기량을 계산했을 때 전기량을 구하는 식은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럼 전류가 여기서 얼마로 주어졌죠? 1A. 그리고 시간은 20분. 그래서 1A 곱하기 시간 20분인데 A/C라는 단위가 A/Sec라는 단위가 C라는 단위와 동일하거든요. 쿨롬의 단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60분을 보정합니다. 그럼 120 쿨롬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기준치가 1페렛은 96,500 쿨롬이에요. 그때의 당량,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119.5g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120 쿨롬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X라고 놓는 거죠. 따라서 X에 대한 값을 정리하면 0.15g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페렛이라는 값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PbO2의 당량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쿨롬의 단위가 암페어 퍼 세크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 단위 환산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44번 분광광도계로 미지 시료의 농도를 측정했을 때 시료를 담아 측정하는 기구의 명칭을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지 시료의 농도라는 게 액체거든요. 액체. 그럼 액체를 넣어주는 용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재질은 주로 석영으로 된 석영셀을 사용하죠. 그래서 용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흡수액을 우리가 시료를 넣는 것을 시료셀, 다시 말해서 흡수액을 넣으면 흡수셀. 그래서 셀이라는 용어가 가장 핵심입니다. 가번이 정답. 그리고 45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용매의 구비 조건은 자, 이동상, 고정상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상이라는 것은 시료입니다. 시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정상은 별도로 필요 없겠네요. 왜? 액체니까. 기체에서는 고정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동상의 조건을 보면 점도가 끈적끈적한 성질이에요. 그럼 끈적끈적한 성질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래서 무조건 점도는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온도보다 20에서 50도씨 정도 끓는 점이 높아야 한다. 라번에 분석물의 봉우리와 겹치지 않는 고순도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성 및 정량 분석하고자 했을 때 다음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성이라는 것은 성분 분석, 정량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순수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를 해야 되는 게 답은에 표준 용액을 조제를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본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를 해야 되죠? 기록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은 정량이나 정성 분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표준 용액을 조제하는 일이고, 가장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은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47번 람베르트 비어. 그래서 발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람베르트 또는 램비어트 여러 가지로 읽습니다.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 로그 i분의 i0는 입실론 bc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를 몰퍼리트, b를 액층의 두께, 그리고 입실론을 비례 상수, 그리고 비례 상수인 몰 흑관계수. 자, 여기서 몰 흑관계수의 단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로그 i0 나누기 i가 뭐냐 하면 흑광도거든요. 그러면 흑광도 a는 입실론 bc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입실론을 나타내면 a라는 흑광도 나누기 b 곱하기 c죠. 흑광도의 단위는 없어요. 그리고 b라는 단위가 지금 뭐로 주어졌죠? 센티미터. 그리고 c라는 농도는 몰퍼리터예요. 그러면 이 단위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단위만 정리해 볼게요. 자, 센티미터와 몰은 분모에 가고 리터는 분자에 가니까 리터 퍼 센티미터 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리터 퍼 센티미터 몰이니까 가번이 정답. 그래서 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위를 환산하는 문제. 이건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단위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pH미터 보정에 사용되는 완충 용액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자, 완충 용액의 종류를 먼저 외워놔야지 답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완충 용액의 종류를 보면 5가지가 있는데 붕산염, 포탈산염, 옥살산염, 인산염, 탄산염의 표준 용액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구리산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만 외우지 말고 풀이를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49번에 보면 금속이온의 수용액에 음극과 양극 두 개의 정극을 담그고 직류 전압을 통해서 주면 금속이온이 환원되어서 석출된다. 이때 석출된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을 측량하여 금속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연상을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연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연상을 시키면 될까요? 전해 성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바로 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해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정극을 이용해서 전류 전압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정극이라는 말이 나오고 직류 전압을 통해서 우리가 석출을 한다는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류 전압의 핵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따라서 전해 분석법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2가지 상의 혼합 물질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2가지 상의 혼합 물질을 단일 성분으로, 다시 말해서 금출기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로만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금출기가 들어가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이동도를 구하는 식은 어느 것인가? C는 기본선과 이온이 나타난 사이의 거리, K는 기본선과 전개 용매가 전개된 곳까지의 거리다. 따라서 이동도를 나타냈을 때는 C라는 기본선과 이온이 나타난 사이의 거리에서 K라는 기본선과 전개 용매가 전개한 곳까지의 거리로 표현하니까 RF는 C 나누기 K로 표시합니다. RF는 C 나누기 K. 그래서 이 순서가 C가 먼저 설명이 되고 K가 나중에 설명됐는데 이게 바뀔 염려는 없어요. 이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RF는 순서대로 C에서 K를 나눠주는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는 금속성 물질 중에서 중금속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공해 물질의 측정에 이용된다. 금속의 미량 분석에 편리하다. 조작이나 전처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유기재료의 불순물 측정에 널리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유기재료의 불순물 측정에는 거의 사용될 수가 없어요. 금속은 유기재료가 아니죠. 무기물이 대부분입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위차 적정의 원리인 네런스트식에서 n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쪽 풀이를 보겠습니다. 전위차 적정의 식에서 보시게 되면 E나 E0는 전위차예요. 그래서 E는 단극, E0는 표준 전위차라고 하고 N은 산화수 변화, 그리고 C라는 것은 C는 농도를 표시하죠. 이온 농도. 따라서 여러분들은 풀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표준 전위차라는 것은 E0, 단극 전위차라는 것은 E, 그리고 이온의 농도라는 것은 C, 산화수 변화라는 것은 N.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54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운반기체로 틀린 것은, 자, 지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운반기체로 쓰는 것은 주로 불활성, 불활성이 비활성이죠. 주로 뭐가 있어요? 헬륨, 질소, 수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산소가 정답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광광도계의 검출기 종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분광광도기의 검출기의 종류는 광전자 정배관이 있고요. 광다이오드가 있고 광다이오드 어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분광광도계니까 뭐를 이용을 해야 하는 거죠? 광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광선. 분광광도계에서. 그러면 광이 없는 걸 찾으세요. 자, 광전 광, 광다이오드 광, 광다이오드 어레이 광.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되죠? âm 극 진공관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맞추는 것도 있지만은 눈치가 빠르게. 그래서 항상 공부만 해서 다 맞추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눈치껏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56번 탄화수소 화합물의 검출기에 가장 적합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주로 탄화수소를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는 FID라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사용을 하죠. 탄화수소 검출은 FID라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 왜 그러냐면 불꽃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태운다는 소리거든요. 탄화수소는 C와 H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FID라는 불꽃 이온화. 그래서 여러분들 열을 가해서 불꽃으로 열을 가해서 이온화를 시켜서 검출하는.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래서 연상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답을 찾을 때는 그대로 외워놓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57번에 보면 다음 반반응식의 네런스트 식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식을 찾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반반응식의 네런스트 식이니까 공식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분 공식을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58번에 보면 투광도가 50%일 때 흑광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분광광도계로 측정했을 때 용기에 우리가 용액을 넣거든요. 발색된 용액을 넣는데 그 발색된 용액을 시료셀에 넣습니다. 흡수셀 또는 시료셀이라고 하죠. 그 셀을 단면으로 찍은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값이 I0라는 입사광의 강도, 그리고 IT라는 투사광의 강도, 그리고 C라는 농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흑광도를 계산했을 때 흑광도 A는 로그 투과도 분의 대문자 T로 보통 표시하죠. 투과도 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투과도라는 것은 입사의 강도분의 투사 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로그 역수가 취해지니까 IT분의 I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광도 A는 입실론 CL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램비어트 비어의 법칙. 램비어트 비어 법칙은 IT를 기준하면 IT는 I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L.
만약에 I0를 기준하면 IT 곱하기 10의 입실론 CL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없고 마이너스는 역수입니다. 플러스는 역수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뭐예요? 이 값이죠. 투가 %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흡수되었다, 투가 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흡수율이 주어지면 흡수율과 투과율이 몇 %가 될까요? 100%. 그러니까 100%에서 흡수율을 빼서 반드시 투과율로 계산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투광도가 투과율이니까 50%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할 때는 얼마? 0.5로 바꿔서. 그래서 이 문제가 분광광도법에서 램비어터 비어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답은 로그 0.5분의 1을 하면 값이 0.3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9번 전해 분석 방법 중에서 폴라 그래피입니다. 자, 폴라로 그래피에서 작업 정극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적하수원 정극. 주로 이제 수원 정극을 쓰는데 적하수원 정극을 사용합니다. 나번. 그리고 60번 원자합수 분광광도계에서 시료 원자부가 하는 역할은, 자, 말 그대로 시료 원자부예요. 그럼 시료가 뭐가 되는 거죠? 원자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꽃을 이용을 해서 가연성 성분과 조연성 성분을 태워서 불꽃을 이용을 해서 시료 자체를 원자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시료를 원자 상태로 만드니까 뭐가 정답이죠? 나번이 정답이죠. 자, 결론은 시료를 원자 상태로 환원시킨다. 따라서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도 쉽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항상 수업에 집중하시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이 끝나고 나면 반복 학습만이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는 생각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